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훈풍 동생 모네나가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 점을 간파한 대성이는 두 번째 의절 때 모네나가에게 당신은 이번에는 퇴전할 테지요 라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지도하셨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니치렌의 가르침을 믿으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형과 함께 신심을 관철하겠다고 딱 잘라 말하시오. 또 형제에게 일체는 부모에게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부처가 되는 길은 따르지 않는 것이 효양의 본이로다. 어서 1085쪽라고도 말씀하셨다. 대성인 불법은 자신이 일생 성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도 성불시킬 수 있는 대법이다. 그 정법을 부모가 버려라 라고 말할 때는 부모를 따르지 않는 일이 효양의 근본이 된다. 또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느니라 어서 1528쪽라고도 말씀하셨다. 신심에 힘쓰는 일 자체가 최고의 효행이 된다는 대성인의 지도이다. 동시에 이 어서의 말씀은 신심을 하는 사람은 효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도 배견할 수 있으리라. 부모에게 효양과 보은을 다하는 일이 불법자의 길이다. 대성인은 출가의 목적에 대해 반드시 부모를 구하기 위함이니라 어서 192쪽라고 말씀하셨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은하는 최고의 길은 일생성불을 약속한 묘법을 알려주는 일이다. 교슈 치과대학교의 대학보원 세 사람은 부모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진지하게 신심에 힘썼다. 근대 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가 이렇게 말했다. 끝까지 싸울 가치가 있는 일 중에는 장애가 없는 싸움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진실한 불법에 눈을 뜬 그들도 장애를 뚫고 나아가야 했다. 대학부 선배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후쿠토미 준노스케와 산가 마사오를 걱정해 만두 등을 사들고 하숙집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대성이는 분투하는 이케가미 형제를 보고 미래까지의 설화 어서 1086쪽라고 상찬하셨다. 여러분의 그 투쟁이 장래 모두에게 전해지고 광선유포의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하고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바란다. 치아 하나는 가장 큰 치아라도 직경 1cm 정도이다. 만일 이를 치료해 돈을 벌 생각만 한다면 직경 1cm의 작고 좁은 경애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지만 묘법의 치과 의사가 되어 광선유포라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경에는 세계를 감싸게 된다. 그러므로 생의 신심을 관철하고 광선유포라는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자, 만두도 어서 먹게.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고 해서 끙끙거리면 안 된다. 먹고 힘내자. 선배는 모두에게 만두를 권했지만 자기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세 사람이 만두를 다 먹었을 때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났다. 선배의 배에서 나는 소리였다. 2부 야간부에 다니는 선배도 생활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 후쿠토미를 비롯한 세 사람은 선배의 진심이 오장육부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들의 상황을 아는 부인부 간부는 지구의 거점에 가면 꼭 격려해 주었다. 부모님이 이해해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참으로 훌륭해요. 앞으로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될 여러분이 열심히 신심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자랑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힘내야 해요. 강석구와 같은 신심 지도와 창가 가족의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따스한 인간성이 그들의 사명감을 부화시키고 성장시켰다. 그들은 학교 활동에 열심히 몰두했다. 홍규에 힘쓰자 생명의 약동감이 넘치고 광선유포에 살아가는 기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핍박도 괴롭지 않았다. 함께 자주 즉석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서로 웃었다. 사회는 대학 분쟁 때문에 스튜던트 파워의 시대라고 하더군. 그런데 우리는 스튜던트 푸어, 가난한 학생가 아닌가. 그리고 교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불법의 생명 법리에 감탄했다. 또 자담회 등에 참석할 때마다 병고나 생활고로 앞이 꽉 막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생했다는 장년부원이나 부인본의 체험담을 들었다. 그 체험담을 통해 신심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동지와 함께 우정과 연대의 정을 나누며 환희를 실감하고 교학을 심화하면서 체험을 공유한다. 여기에 신심의 성장을 촉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요건이 있다.
후쿠토미를 비롯한 세 사람이 야마모토 시니치를 만나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때는 제1회 규슈 청년부 총회 기타 큐슈시 신니테스 오타니 체육관가 열린 1973년 3월 21일이었다. 총회가 끝난 뒤 기타 큐슈 회관에서 시니치를 둘러싸고 대학회 멤버와 여자부 대표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그들도 규슈 치과대학회 멤버로서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 사람 모두 이미 치과대학에서 6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마친 상태였다. 후쿠토미와 산가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치과의원 개업을 목표로 도전했다. 하지만 오우치보리는 개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간담회 때 오우치보리는 뜻을 굳히고 시니치에게 질문했다. 그는 평소에 언뜻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 그런 그가 긴장하며 말했다. 눈빛이 번쩍 빛났고 표정은 경직되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는 현재 모교인 규슈 치과대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탄광의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탄광이 폐쇄되면서 병원도 문을 닫아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에 관해 이대로 모교에서 연구와 교육의 질을 걸어야 할지 개업해 지역에 공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치가 웃음을 띠면서 유머를 섞어 답변했다.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개업해도 환자가 오지 않겠군. 물론 농담이네. 그런데 자네는 외골세 탐구심이 강한 듯하니 대학에 남아 계속 연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네. 자네는 연구가나 교육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민중을 위해 힘쓰는 우수한 치과 의사를 많이 육성하기 바란다. 오우치보리는 시니치가 자신의 성격을 간파하고 이렇게 충고해줬다고 느꼈다. 그는 마음을 정했다. 자네 외에도 규슈 치과대학교 멤버가 또 있었군. 자네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러자 후쿠토미와 산가가 일어나서 개업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오우치보리 군이 대학에서 한 연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계를 잘 취해야 한다. 대학에서 하는 연구가 단지 연구로만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도 나날이 진보하는 연구 성과를 어떻게 도입할지를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최신 연구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치과 의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나는 명의가 지녀야 할 첫 번째 조건은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동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니치의 이 지도는 세 사람의 치과 의사에게 인생의 지침이 되었다. 시니치는 오우치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연구가 중에는 자칫 독선적이 되어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연구의 측면에서도 시야가 좁아지고 성장이 멈추고 만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겠다는 겸허한 향상심이 중요하다. 특히 신심의 세계에서는 학회 조직에서 고립되거나 구도심을 잃게 되면 정체하고 만다. 학회의 본류에 몸을 맡기고 선배와 잘 상의하면서 광선유포의 끝까지 매진하기 바란다. 그 점이 중요하다. 이 대화를 나누고 4년 만에 신이치는 기타 큐슈 문화회관에서 치과의사 세 사람을 다시 만났다. 모두 자신이 결의한 길을 나아가고 있었다. 후쿠토미 준노스케는 지난해 3월에 산가 마사오는 이달에 각자 기타 큐슈 시내에 치과의원을 열었다. 그리고 학회 조직에서도 후쿠토미는 고쿠라키 타쿠 남자부장을 산가는 야하 타니 시구의 남자부장을 맡았다. 두 사람이 기타 큐슈에 정착한 까닭은 신심의 고향이 된 이 땅에서 사회공헌에 힘씀으로써 지역에 은혜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우치보리 요시토는 규슈 치과대학교에서 조교수로서 연구교육에 힘쓰면서 학회 조직에서는 기타 큐슈권의 남자부 지도부장을 맡았다. 더욱이 후쿠토미의 아버지도 오우치보리의 아버지도 학회에 입회했다. 산가의 아버지는 입회하지는 않았지만 학계의 좋은 이해자가 되어 여러 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학계 활동에 힘쓰면서 도다 조세이가 청년의 투쟁으로 제시한 청년훈의 다음 구절을 마음 깊이 새겼다.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는 청년이 많은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무자비한 자신을 극복하고 부처의 자비로운 경지를 획득하는 인간혁명의 투쟁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신이 되자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실천했다. 그들은 부모의 입회를 진지하게 기원함과 동시에 부모에게 깊이 마음을 썼다. 고향에 갈 때는 감사의 뜻을 담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선물을 샀다. 근황을 알리는 편지도 자주 쓰려고 노력했다. 그 편지에는 언제나 감사하다는 내용을 썼다. 후쿠토미 준노스케의 경우 당초에 그의 아버지는 학회를 중상하는 소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학회는 반사회적 종교라고 완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진실한 창가학회의 지도와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야마모토 시니치와 해외의 지성인이 나눈 대담 등을 보도한 기간지와 잡지를 고향집에 보냈다. 또 치과 의사인 아버지가 불법의 생명 천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념 삼천 등의 법리를 배우면서 느낀 감동을 편지에 쓰기도 했다. 후쿠토미는 불법을 깊이 확신할수록 부모에게 불법을 가르쳐 입회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이따금 학회 이야기를 했다. 그 속에서 어머니가 먼저 입회했다. 1975년 가을,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자리에 누웠다. 치과 의사가 된 후쿠토미는 고향에 달려가 아버지를 대신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아버지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창조했다. 얼마 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 직후 아버지가 입회했다. 신이치는 한층 더 성장한 청년 치과 의사들의 모습에 참으로 흐뭇했다. 기쁘구나. 참으로 기쁘구나. 치과 의사로서 당연히 의술을 철저히 연마해야 하지만 자신의 인격을 연마해 인간으로서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에 공헌하기 바란다.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올바른 길을 나아가는 학계 활동에 영원한 투사이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도 승리도 있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튿날 5월 23일 오후 1시 기타 큐슈 창가학회의 지부 결성 17주년을 기념하는 근행회에 참석했다. 시니치가 회장으로 취임한 1960년 5월 3일 본부 총회에서 기타 큐슈 창가학회 연원이 되는 야하타 지부와 지쿠호 지부를 결성했는데 그날로부터 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스네치는 근행회에서 오늘날 기성 불교가 어째서 장례식을 위한 종교가 되고 활력을 잃어 민중과 동떨어졌는가를 고찰하며 말했다. 그 까닭을 단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전통과 권위 아래 민중을 종속시켰기 때문입니다. 신도와 민중은 교단의 권위에 엎드려 절하면서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공덕이 없다는 일방통행적인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민중의 자발 능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활기찬 신앙활동의 싹이 뽑혀버리고 종교의 활력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창가학회는 어디까지나 민중이 주역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본존에게 직결해 어설을 근본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자신의 인간 완성과 행복 그리고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추진하는 광선유포는 종교적 권위의 속박에서 민중을 각성시켜 사람들의 자발, 능동의 힘을 이끌어내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활력이 가득 넘치는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종교운동의 조리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신이치는 어본존에게 직결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의 평등관이 확립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종교로서 번영해 갈 수 있는 니지렌 불법의 바람직한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근행회가 끝나자 신이치는 시내를 시찰했다. 와카토 대교를 건너 다카토야마 공원 등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이치는 고쿠라키 타쿠에서 지난해 3월에 개업한 후쿠토미 준노스케의 치과 의원 앞쪽으로 지나가자고 말했다. 후쿠토미의 치과 의원은 갈색탈 외벽의 2층 건물이었다. 동행한 간부에게 신이치가 말했다. 멋지게 지은 건물이다. 잘 되었다. 상가군의 치과위원회는 가지 못하지만 안부를 전해주기 바라네. 신이치는 그들의 성장과 승리를 언제까지나 지켜보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제목을 보냈다. 이튿날 24일 저녁에는 기타 큐슈 문화회관에서 후쿠오카현 창가학회의 공로자에 대한 추선 법료가
열렸다. 이날도 신이치는 문화회관에 온 사람들에게 잠시 시간을 내서 말을 건네고 함께 카메라 앞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동지를 격려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추선 법요에서 신이치는 도사를 맡아 엄숙히 근행하고 정중하게 공로자를 추선회양했다. 그러고 나서 마이크 앞에 선 신이치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사의 문제를 3세의 생명관에 서서 명확하게 설에 밝혔다고 말하고 그 법리의 일단을 말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고 금세에서 내세로, 내세에서 다음 세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금세의 소행에 의해 다음 세상 이후에 과보, 다시 말해 업보가 정해진다고 불법은 설합니다. 요컨대 무시, 무종으로 연속하는 생명 활동에도 엄연히 인과 이법이 존재합니다. 금세에서 업원존을 끝까지 수지하고 강성하게 신심을 관철하면 그것이 인이 되어 내세의 성불이 약속됩니다. 반대로 정법을 비방하면 내세에 무간지옥에 떨어질 인을 만든다고 불법은 설합니다. 그러므로 금세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광선유포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예컨대 큰 탄압을 받아 끝내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내세에는 틀림없이 성불합니다. 3세의 생명이라는 법리를 알아야 올바른 가치관도 인생관도 그리고 진실한 도덕도 확립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신이치는 사람이 어버이는 악인일지라도 자식이 선인이라면 어버이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있고 또한 자식이 악인일지라도 어버이가 선인이라면 자식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있느니라. 어서 931조라는 대성인의 말씀을 인용한 뒤 추선회양에 관해 말했다. 부모와 자녀, 가족의 유대는 강합니다. 생전에 고인이 어떤 신심을 했느냐가 성불의 최대 요건임은 당연하지만 남겨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진지하게 제목을 보냄으로써 고인을 성불로 이끌 수 있습니다. 타계한 뒤에는 회양받는 쪽의 성불, 불성불은 회양하는 쪽의 신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족을 비롯해 회양하는 사람들이 강성하게 신심에 힘써야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불법이 설하는 역즉 시순, 역이 즉 순인이라 이라는 법리를 언급했다. 역은 역연, 다시 말해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정법을 비방하는 일이다. 순은 수년을 뜻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순수하게 신심하는 것을 말한다. 역즉 시순은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설령 정법을 비방한 사람이라도 정법과 연을 맺은 일이 인이 되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밝힌 법리이다. 그러므로 남묘호랭결교라는 대법으로서 회양한다면 돌아가신 분의 생명이 악업에 물들어 있어도 악은 즉선으로 나타나고 성불시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목의 회양으로서 자신에게도 복운과 위강 세력이 갖춰집니다. 이 점에 우리가 행하는 추선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추선 법료에 이어 신일치는 고쿠라 미나 미구에서 열린 규슈 각부 대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후 8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기세 좋게 일어섰다. 아직 괜찮겠군. 다베회관에 가자. 다베회관은 고쿠라미나 미고 구장인 다베 주지가 제공하고 있는 개인 회관이다. 다베는 기타 큐슈 문화회관의 회관 마모루회 책임자였다. 이 그룹은 회관의 환경 미화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뜻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루 전인 23일 밤 마모루회 임무를 위해 회관에 온 다베는 야마모토 신이치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다베는 고쿠라미나 미구에서 개인 회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일 저녁 고쿠라미나 미구에 갑니다. 만일 시간이 되면 답례로 찾아뵙고 싶군요. 예, 감사합니다. 다베는 바쁘기 그지없는 신이치가 그렇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24일 다베는 저녁부터 자택 2층에 다베회관에서 대기하면서 창제했다. 지역의 회원들도 335 회관으로 모여들었다. 지난해 신이치가 규슈 지도 때 후쿠오카현, 하카타구와 가스야군, 가고시마현, 가노야시에 있는 개인회관을 방문했기에 다베회관에도 와주리라고 모두 확신했다. 오후 8시 반 무렵 다베는 전체적으로는 해산하고 일부 간부만 남아 협의하기로 했다. 그때 야마모토 회장이 그쪽으로 가십니다라고 전화가 왔다.
다베는 돌아가기 시작한 멤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가족과 함께 현관 앞으로 마중 나갔다. 신이치는 다베회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 미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늦어버렸는데 가도 괜찮을까? 나는 어쨌든 회합 장소를 제공하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소중히 하고 싶소. 개인회관은 말하자면 광선유포라는 투쟁의 외성, 성 밖에 겹으로 둘러싸은 성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불법 이야기를 듣고 신심을 한다오. 그리고 분발해서 인간혁명, 숙명전환이라는 도전을 개시하지. 다시 말해, 혼교의 성이고 발심의 성이며 행복의 성이라오. 또 그곳에 모이는 동지의 상식 풍부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학회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외교의 성이기도 하오. 미네코가 시니치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미네코의 고향집도 초창기부터 자담회 등의 회합 장소로 사용했다. 1952년의 2월 투쟁 때에도 가마타 지부의 중심적인 활동 거점이었다. 미네코가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회관의 역할이 정말 크군요. 또 회합 장소를 제공하는 분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차나 자전거, 주차로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은지, 회합 소리가 밖에 들리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소리가 시끄럽지는 않은지 등 신경 쓸 일도 정말 많지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답니다. 그렇소. 그러니 모두 이웃에게 결코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하오. 그 점이 중요하지. 또 평소에 회합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등 제공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오. 회합 장소 제공은 불법상의 의의가 매우 깊소. 부처가 법을 설하고 중생이 불법의 가르침을 들으려면 사람이 모일 장소가 꼭 필요하오. 그 장소가 회자라오. 불자가 법을 구해 모이는 자담의 장소나 개인회관은 현대에서의 불법 회자이고 또 정사, 사찰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므로 개인회관을 제공하는 일은 기원 정사를 공양한 수달 장자의 신심에 필적하고 그 공덕은 무량무변하오. 틀림없이 대장자의 경의가 된다오. 나는 학회 회장으로서 가능한 한 개인회관을 비롯해 회합 장소를 제공하는 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소. 감사, 즉 행동이 신이치의 신조였다. 이윽고 차가 다베회관에 도착했다. 다베의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집이고 2층은 회관이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리자 문 앞에 마중 나온 다베 가족에게 말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개인회관이군요. 하늘에는 달이 빛나고 있었다. 반달이다. 다베회관 문에서 현관까지는 오른쪽에 몇 미터쯤 되는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을 따라 심어놓은 창포꽃이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달빛 속에서 어렴풋이 보였다. 신이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달빛 아래 서 있는 창포를 바라보았다. 다베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이 창포는 선생님이 봐주실 수도 있다며 지역의 동지가 심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이 고맙군요. 또 회관을 제공하는 다베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다베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베회관은 지난해 7월에 탄생했다. 다베는 그때까지 고쿠라키 타쿠에 살았는데 이 고쿠라미나 미구에 파견되어 본부장, 지역장의 해당으로 활동했다. 고쿠라미나 미구에는 모두가 모일 만한 크리아 장소가 없었다. 또 다베의 집에 지도를 받으러 찾아오는 동지도 대부분 버스를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고심하던 다베는 광선유포와 동지를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고쿠라미나 미구에 회합 장소를 만들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고쿠라 키타구에 있는 자택을 매각한 다베는 고쿠라미나 미구의 개인회관으로 사용할 집을 지었다. 2층의 회합 장소는 다다미 50장, 82.65제곱미터 정도의 넓이였다. 다베는 코코지 그릇 판매업을 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개인회관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창제를 거듭하자 장사가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잘 되고 토지도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었다. 광선유포라는 큰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 자기 몸에 지용보살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리고 의정부리이므로 대우주까지도 움직인다. 광선유포의 끝까지 살아가는 생명의 대지에는 그야말로 공덕의 백화가 피는 법이다. 다베회관에 들어간 신이치는 기다리는 동지에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많이 모이셨군요. 근행에도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는다면 함께 근행합시다. 괜찮지요?
다배가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럼 작은 목소리로 근행합시다. 여러 댁에서 회합 장소를 제공하시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새어나가 시끄러울 것 같으면 함께 근행하거나 학회가를 합창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는 비상식적인 신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지역 강포도 되지 않습니다. 신심은 어디까지나 담담하게 물 흐르듯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행을 마친 뒤 신이치는 각 부에 간결하게 격려의 말을 선사했다. 남자부에게는 씩씩하게 노고를, 여자부에게는 교학으로 일어서자, 장년부에게는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부인부에게는 일가와락의 태양으로 라고 신이치는 더욱 혼을 담아 호소했다. 오늘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사실은 모든 회원을 만나고 싶지만 회장이 나 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해외 멤버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고 말하면서 피아노도 연주했다. 신이치는 광포를 위한 불자를 위한 내 생애이다 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귀로에 오르면서 고쿠라의 동지에게 시를 선사했다. 진심 어린 창포에 달도 말을 건넨다. 고쿠라 벗을 만난 기쁨. 이 시를 듣던 동지의 가슴에 희망의 훈풍이 불었다. 환희의 꽃이 활짝 피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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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2층 연립주택의 계단을 힘차게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울렸다. 1917년 5월 25일 저녁 무렵의 일이다. 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학생 3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이 서둘러! 굉장한 일이 생겼다! 사가 문화회관에 도착하신 야마모토 선생님이 소카대학교 학생을 불러주셨어. 부르러 온 사람은 올해 3월에 소카대학교를 졸업하고 사가 시내 해충 방제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부 블록장, 그룹장에 해당 대이 시즈야였다. 대이는 이 방에서 살았다. 아래층은 그가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소인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에 있던 3사람은 사가현 출신으로 소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부원이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사가를 방문하실 예정이다 라고 선배에게 연락을 받은 그들은 어떤 일이든 돕고 싶다고 생각하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3사람은 대이가 타고 온 차로 서둘러 사가 문화회관에 갔다. 그중 한 사람은 황급히 나오는 바람에 양말도 신지 못하고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나오고 말았다. 한편 사가 문화회관에서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소카대학교 학생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기타 큐슈 문화회관을 출발한 신이치는 신칸센과 특급 열차를 타고 도스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도스역에서 차로 갈아탄 뒤 오후 4시 반이 지나서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가 문화회관에 도착했다. 10년 만에 다시 방문하는 사가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역대 회장의 글을 새긴 비석을 제막하고 쉴 틈도 없이 오후 6시 전부터는 청년부를 중심으로 하는 멤버 약 5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을 만나자. 청년을 육성하자. 청년이야말로 광선유포의 바통을 의탁할 사람이므로 신이치는 그렇게 마음속 깊이 정하고 진검 승부의 심정으로 교수 지도를 계속했다. 자신의 생명을 잇는 힘껏 부딪혔을 때 청년이라는 황금종이 대음성을 울리며 공명하는 법이다. 신이치는 간담회에서 맨 먼저 현의 대학부 간부에게 말을 건넸다. 신이치는 사가현 대학부가 대학부의 기관지 대학 신보를 양식으로 삼아 생기발랄하게 불법 대화에 힘쓰고 있다고 듣자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굉장하다. 대학부가 분발하는 곳에는 미래가 있다. 대학 시절에 신심에 힘쓰면 인생성을 쌓기 위한 훌륭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참된 승부가 되는 건설기는 졸업하고부터다. 생애 학회의 본류로서 조직의 제일선에 서서 광선유포의 끝까지 살아야 한다. 비명을 지를 만큼 일이 바빠지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는 간부가 있어 염증이 날 때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절대로 지지 말고 인생에 훌륭한 성을 쌓아 올려야 한다. 신해치는 현 여자부장에게도 말을 건넸다. 아게이시 미스코 씨 어떤 일을 하는가? 예,
아버지가 경영하는 건축 설비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2번 도산했지만 가족의 신신근본으로 도전해 현재는 일도 차츰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자네도 많이 힘들었겠지. 하지만 고생한 만큼 타인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업의 도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에는 도산한 회사가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이 도산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에게 지지 않아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신이치가 말하자 예! 하고 한 남성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아게이시의 아버지 데르오였다. 아버님이시군요. 훌륭한 따님이 아닙니까? 아버님도 힘내십시오. 도산의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인간혁명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정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숙명 전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선유포를 위해 싸우고 또 싸우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생명을 끝까지 연마하기 바랍니다. 숙명 전환이라는 대공덕을 받으려면 진검 승부의 정진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다. 신이치는 부인부와 여자대학부, 남자부, 그리고 장년부 대표에게도 말을 건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안듯이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뒤쪽에 앉아있던 마른 몸매의 얼굴이 둥근 청년에게 시선을 보냈다. 소카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전에 사가연으로 돌아와 시청에서 근무하는 데라스 가스 히코였다.